요즘 SNS를 보면 유명인이 뭘 먹어서 살을 뺐다더라,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글 참 많죠. 그래서 해당 식품을 믿고 직접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품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식품법률연구소 소장 김태민 변호사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네. 소비자들의 의심이 최근에 커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유명 SNS 스타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팔았는데 이게 매출도 수십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곰팡이가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인데 네. 원래 의류를 팔다가 식품도 팔았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곰팡이가 나왔다고 소비자가 항의를 했지만 네. 그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제품의 환불 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우 같이 곰팡이 같은 이런 제품에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당국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도 이물이 발생을 하면 네. 해당 영업자는 바로 즉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아마도 이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아, 해야 되는데 안 한 건가요, 그럼? 예, 그럼 원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네. 이런 그 곰팡이 같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이 발생하면 반드시 영업자는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이어트에 좋은 차다 해서 베트남산 천연차를 SNS 마켓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비만 치료제인 의약품 물질까지 나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에서도 잡을 수 없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용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처럼 들여왔기 때문에 네. 아예 수입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럼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소량이라고 해도 개인이 너무 자주 산다 이런 것도 걸러지지가 않나 보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시스템의 그런 그 맹점을, 맹점을 이용해서 수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SNS 마켓 쇼핑몰에 또 온갖 즙들, 다이어트 식품들 워낙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식품들이 안전하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질 만큼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자가품질 검사라 그래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1개월 혹은 최장 6개월에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것만 믿고서 먹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식약처나 우리 그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좀 수거 검사를 자주 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자가 품질 검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판매자라면 제가 그냥 어딘가에 검사를 맡기면 되는 건가요? 스스로 검사를 하거나 네.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아,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제도 자체가. 일단은 뭐 그 영업자라면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의무로 네. 1개월에 한 번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영업자들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만 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게 없어라고 오해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또 다른 문제는 이런 SNS 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인지 가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맞습니다. 가리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사실상 소비자는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품을 구입한 구매처 네. 또는 제품을 제조했다고 그 표시에다 써 있기 때문에 네. 제조회사를 알게 되면 직접 제조회사에도 우리가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처나 제조업체 모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책임 소재가 판매처가 책임이냐, 제조처가 책임이냐, 이거는 좀 명확히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양쪽에 모두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예, 사실상 두 군데 전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네. 판매처들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제조업체는 아직 그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배상은 판매처에게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넘기면 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제대로 시급하게 빨리 배상 조치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처벌 규정도 생각보다 좀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의 처벌 규정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그 베트남에서 수입한 다이어트 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네.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양형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규정하지 않고 아. 대다수의 경우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범죄자들이 벌금 몇백만 원 내고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경우엔 심한 경우에 사형까지 아주 처할 수 네. 있는 그런 강력한 법도 있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런 회사들이 뭐 망해버리거나 폐업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제도를 빨리 운영하거나 네.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서 다시는 네. 재범하지 않도록 이런 좀 규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필요성이 좀 있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품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예,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구매한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절대로 영업자한테 주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식약처에 그 신고 번호 1399를 누르신 후에 공무원이 왔을 때 직접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관하실 때 꼭 냉동실에 보관하셔야겠군요. 맞습니다. 상하지 않게. 예.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